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우리 오늘은 구문독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문독해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구문독해는요, 우리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요, 문장의 뼈대와 이 뼈대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수식어구를 분석하고 찾고 이해하는 그 작업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자, 문장의 뼈대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 집 짓는 거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집을 지을 때요, 구조물을 먼저 올리고요. 그 위에 뭐 벽돌이든 시멘트든 어떤 다른 자재들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뼈대를 먼저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 문장의 뼈대라 하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해당됩니다. 수식어구는요, 말 그대로 꾸며주는 말이겠죠. 그래서 형용사구, 부사구, 절 등이 들어가요. 자, 요 각각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아래 3번에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문독해 왜 하는지 이유도 알아야겠죠? 필요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앞으로의 여러분의 시험 생활을 비롯하여 여러 시험에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문독해를 하시면요,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대충 이해하는 것과 정확하게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네, 정확도. 두 번째, 속도예요. 선생님, 웬 속도요? 라고 하는데요. 이 구문독해 사실은 순차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시간적인 효율성에서도 굉장히 이점을 보입니다. 세 번째, 시험 적합성.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영어를 사실 웬만큼 하면 중학교 때까지 무리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문제를 겪는 시점은 보통 고등학교고, 내신도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좀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꼬아서 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버티려면 지금의 구문독해는 사실상 아주 좋은 무기다라고 생각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장 성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문장 성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뭐예요? 맞아요. 우리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제가 이 문장 형식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들은 구글에서 복습할 수 있게 리뷰 영상을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문장 형식 일단 1, 2, 3, 4, 5 형식까지 있고요. 이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형식에서 자주 쓰이는 구문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각각의 문장 성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장에서 누구누구가, 자, 그걸 행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주어라고 부릅니다. subject죠?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는요, 은는 이가가 해당됩니다. 자, 어떤 주어가 동작을 행하거나 어떤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 이런 서술어를 동사라고 불러요. 움직일 동이죠. 그래서 verb라고 하고요. 보통 뭐뭐하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 있어도요, 절을 구성할 수 있어요. 즉, 문장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특징상 주어 동사를 넣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하나씩 덧입혀주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쓰고 나서 좀 더 내용을 가미하고 싶다. 그래서 목적어도 넣고 보어도 넣고 수식어구도 넣고 하면서 문장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작동해요. 목적어, 자, 한국말로 했을 때 보통 을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목적어도 두 개가 있어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죠. 간접 목적어요, 해석했을 때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 을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문장 형식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보자마자 몇 형식이구나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몇 형식이죠, 여러분? 맞아요. 4형식이고요. 이 4형식에서 주로 쓰는 동사가 무슨 동사예요? 맞아요. 수요 동사예요. 주거나 받거나 하는 걸 수여라고 하죠. 그래서 수여 동사고요. 이 수여 동사가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취한다까지 기억이 나셨어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을 배우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을 알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 성분은요, 바로 보어입니다. 말 그대로요, 보충 설명해줘요. 보충 설명이 뭐예요, 선생님? 네, 말 그대로 제가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am a student. 학생입니다. 자, 나는이에요. 그쵸? 주어예요. am, 입니다. 동사예요. 그 다음에 a student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내가 즉 학생이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나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어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쓰자면요. 나라는 주어를 꾸며주는 보어다. 그래서 a student는 뭐가 돼요? 주격 보어다 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주격 보어라고 써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영어 이니셜로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C 보어거나 SC 주격 보어거나 이렇게 구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게 바로 문장의 성분이에요. 요거를 아셔야지 사실 구문 독해를 하던가 말던가 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수식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수식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것도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modifier. 그런데 이 수식어는 문장 성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많이 붙어 다니는 경향이 있죠. 이 수식어는요, 보통 시간이나 장소를 설명하거나요, 아니면 뭔가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영어에서 시간과 장소가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럼 부사의 역할이라고 일단 먼저 봅니다. 네. 그리고요, 부사긴 한데 두 개의 단어가 만났어요. 그런데 절은 아니에요. 이럴 때 구라고 불러서 부사구예요.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부사구는 뭐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자, in 전치사예요. 그쵸? 그리고 the morning, 시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를 전치사구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이 전치사구도 사실은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사구의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구라는 건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만났는데 문장, 즉 절을 구성하지는 않는 형태를 가리켜서 구라고 하고요. 부사의 역할을 하면 부사구,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 형용사구, 명사의 역할을 하면 명사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절은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했죠? 주어와 동사, 즉 문장을 다른 말로 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찬가지로요, 부사 절이요.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겠죠. 이것도 한번 제가 예문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절이니까 일단 문장의 형태는 갖춰야 되고요. 뭐가 될까요? When I wake up. 이렇게 부사를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썼고요. 주어, 동사 썼어요. 그래서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이 개념으로 익히셔야 돼요. 이걸 단순히 막 형용사구에 무엇이 있다 라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 되는 거고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구나. 그런데 문장이 아니라서 두 개 이상의 단어는 있으니 구구나 형용사 구구나 이렇게 조합해서 여러분이 개념을 벽돌처럼 쌓아가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그럼 예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여기 예문을 써놨어요. 먼저 읽어볼까요? The book that the teacher recommended to the students was very useful. 자,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에요. 일단 이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할 일은요, 주어를 찾는 작업입니다. 자, 여러분 주어 어디까지예요? 맞아요. 여기까지가 주어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주어라고 표시하고요. was 동사겠죠? Very useful. 자, 이 책이 유용하다는 거니까 책을 보충해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격 보어에 해당됩니다. 자, 이거 보니까 주어가 꽤나 길어요. 여기 실제 주어는 뭐죠? 그렇죠. The book. 책이에요.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죠? The teacher recommended to the students.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신 책이에요. 그러면 이 안은요, 앞에 있는 the book을 뭐 해주는 역할이에요? 맞아요.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수식해준다고 하죠. 수식어라고 부르셔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자면 the book이라는 앞선자 선행사가 있어요. 선행사를 꾸며주는 말, 이때 that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바로 관계 대명사다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채셔야 돼요.
사실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책은 책인데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그런 관계대명사 얘들아 주격이야 목적이야 소유격이야 저는 항상 물어보긴 합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이 거기까지 깊이 가지 않으시더라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주어 동사 그리고 주격보 찾으셨으면 일단 1번 50% 끝난 거고요. The book 책은 책인데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책 그러니까 that은 관계대명사고 수식어구의 역할을 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이 눈치채시면 거의 8, 90%는 구문독해가 잘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주어가 the book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수명사일까요? 복수명사일까요? 단수예요. 그래서 이때 비동사 과거역 was가 들어갔습니다. 2번도 한번 볼까요? The house was destroyed by the storm that hit the village last night. 자, 여기서 일단 주어와 동사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맞아요. 주어, the house. 어떻게 됐어요? Was destroyed. 파괴되었어요. 동사죠. 실제 동사는 비동사지만요, 여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By the storm. storm에 의해서요. 이 storm은 어떤 storm이에요? That hit the village last night. 지난밤에 마을을 덮친 폭풍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또한 앞에 있는 선행사 the storm을 꾸며주는 수식어구니까 관계대명사구나 하나 알 수 있고요. The house, 이 집이요. 파괴하다, 파괴시키다가 아니라 파괴된 거죠. 그래서 was destroyed, 무슨 태가 되었죠? 수동태다. 여기까지 찾으시면 돼요. 자, 글씨가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집이 파괴됐어요. 그 다음에 by 플러스 목적격은 by 플러스 행위자. 이 행위자는 storm이었고요. storm은 storm인데 어떤 storm? hit the village. 마을을 덮친 storm이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도 있네요. last night, 지난 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문독해를 연습하시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구문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The proposal, which was submitted by the committee after several weeks of heated debate, was finally approved by the board. 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주어와 동사를 찾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어와 동사 찾아보세요. 잠깐 pause 하시고 찾아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어를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가 너무 길면 밑줄 치기가 어려우니까요. 자, 여기 pair 이렇게 괄호로 묶어볼게요. 찾으셨죠?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들어간 구문 was finally approved. 됐어요. 그래서 주어가 꽤나 길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구문독해 하실 때요.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단어를 그냥 연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 단어를 연결할 때요. 어떤 관계성을 지니느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어떤 단어가 꾸밈을 받는 건지, 꾸밈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뭐 같은 거를 말해서 동격인 건지 그 관계성을 파악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자, 제안이에요. 어떤 제안이죠? 이 제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나왔네요. 우리 이런 걸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자, 나중에 또 배울 텐데요. 관계대명사에서도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컴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컴마가 없으면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여기 계속적 용법이라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안은 제안인데 추가적인 설명,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를 사용했어요. 이 제안은 어떤 제안이냐면요. was submitted. 제출됐대요. 누구에 의해서요? by the committee. 행위자, 그 위원회에 의해서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이어집니다. After several weeks of a heated debate. 아주 가열찬, 열띤 토론을 몇 주간 한 끝에 이사회가 제출한 그 제안서는 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 제안서가 어떻게 됐다고요? Was finally approved. 마침내 승인됐습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요? By the board. 이사회에 의해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The discovery that water may exist beneath the surface of Mars has led scientists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life on the planet. 자, 여기도 주어 동사 찾아보세요. 자, 찾았다고 저는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어는요,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은요,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길어요. 맞아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학년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점점 주어가 길어지거나 굉장히 복잡한 복합 문법이 이렇게 들어간 문장들이 많이 발견돼요. discovery, 발견이에요. 자, 이 발견이 들어가면요. 주로 이 발견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동격이 나와요. 동격이 뭐냐? 같을 동자예요. 그래서 즉 발견이 즉 이것이다. 같다라고 해서 동격절 대절을 썼습니다. 발견인데 어떤 발견이냐? 물이 존재할지도 모른대요. 어디 아래에요? 화성의 표면 아래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라는 발견은 여기가 주어에 해당됩니다. 자, 이때 확인하셔야 될 게 바로 수예요. 수라는 게 뭐예요? 네,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discovery 자체는요, 단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has led 이렇게 됐죠. 두 번째 살펴볼 거는 이거예요. has led면 시제를 확인해 보여야 돼요. have나 has 플러스 과거 분사는 어떤 시제죠? 맞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예요. 자, 그러면 이 현재 완료는 have, has, pp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만 경험, 결과, 계속, 완료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시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has led, 이끌어왔어요. The scientists, 과학자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요? To reconsider, 재고해보도록요. 무엇을 재고할까요? The possibility of life, 생명의 가능성을요. 어디서요? On the planet, 그 행성에서요. 그 행성이라 하면 Mars가 되겠죠. 오.